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실화위원회 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지원입니다. 이렇게 좀 커다란 자리에 처음 발표라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일단은 제가 대학생 강제징집과 프락치강요공작이라는 사건명으로 해서 이제 2기 진항에서 조사와 이제 보고서 작성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약간 인트로, 오늘의 학술 심포지움에서 약간 인트로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은 생략을 하고 이 글의 목적에 대한 진상규명 역사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강제징집과 프락치강요공작이 이제 좀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됐던 것은 이제 79년이 대표적으로 처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직과 이제 녹화사업 피해자들이 전역을 시작하고 이제 군 의문사 사건들이 연달아 이어졌던 84년부터 진상규명 요구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한 시민사회 노력 끝에 2000년대부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 국가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문에는 79년에서 88년이라고 썼는데 사실 90년대에도 강직 철폐 군대회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90년대로 소대목 수정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피해자들의 첫 진상규명 활동과 이제 오공특위 청문회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 있었던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박정희 정권기에 아시다시피 강제징집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교 학생 강제징집의 가장 대표적인 악법적인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해서 이제 2번의 징역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병무사범으로 취급을 해서 이제 실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바로 다시 군대로 또 보내는 이런 이중징역으로서 강제징집이 실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9년 2월에 이제 대학가에서 병역문제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이러한 유신 정권의 이제 징집 조치가 이제 학생운동, 특히 이제 유신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징집 조치라는 것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입영 조치 거부 운동들이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전두환 정권 신군부 이후 50 정권 들어서 이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이라는 것이 이제 강제징집을 가장 본격화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치는 결국 이제 병역법에 따른 징집 절차들을 모두 다 무시를 했던 매우 위법적인 조치였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 강제징집자들에 대해서 82년부터 보안사 대공처에서 녹화공작이 시행이 됐고 85년부터는 보안사 정보처로 이관이 돼서 선도 업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유사한 공작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84년부터 이제 대학가마다 자체 실태조사 보고와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적학생 복교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공동조사 보고서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규명을 했던 부분이 지도휴학에서 강제징집 그리고 녹화사업 여기에 프락치 강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의문의 죽음들로 이어진다라는 이 메커니즘을 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6년에 이제 육아협이 창립이 되면서 이제 주로 의문사에 관련된 진상 규명을 촉구를 하게 됐고 1990년대에는 강제징집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또 계속 지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집 문제 공동조사 보고서 84년에 나왔던 자료이고 이제 국방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공대위에서 이제 병무청에 보냈던 공개 질의서나 이제 군의문사 관련 성명서 등의 자료들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라고 하면 84년 11대 국회 제121회 임시국회에서 이제 처음 강집 녹화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병무청과 국방부는 모두 다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집이라는 것은 없었고 녹화 공작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다라는 답변을 했었고요.
50 정권이 이제 끝난 후 88년도에 제13대 국회 50특위 청문회에서는 이제 조금 입장이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국방부는 위법적으로 징집된 학생은 없었다. 그리고 관련 문서는 이제 부재를 하고, 녹화 공작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런 프락치 강요 공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 정훈 교육이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은폐하고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2000년 들어서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들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2000년도에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접수된 군 의문사 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군 의문사 사건들이 대부분 강제징집과 녹화선도 공작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강제징집과 녹화 공작에 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들로부터 6만 쪽 분량의 관련 자료들을 입수를 했고, 특히 이제 박준변 보안사령관이나 최경조 대공처장, 서인함 심사과장 등의 이제 핵심 관계자들을 처음 진술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한다면 어쨌든 강제징집과 녹화 공작의 실태를 처음 국가 차원에서 규명을 했고, 국가기관 차원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와 1기 진실화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제1호 사건으로서 이 강제징집 녹화사업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산하기관이라는 이점을 살려서 당시 기무사령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처음 입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50 정권기의 강제징집 조치가 관계기관들의 총체적인 대처로 단행된 것을 규명을 했고, 그리고 녹화 공작이 이제 어떻게 입안이 됐고, 그러니까 대공처에서 입안이 돼서 심사과와 예하 보안부대를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들을 이제 관계 문건들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와 전향 및 프락치 활동 강요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규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에서는 이제 강제징집의 시기를, 그러니까 50 정권기에 있었던 그 특별조치에 따른 강제징집을 이제 주로 조사를 하고, 그 이후 다른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기진화에서 이제 입수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개인별 조난 자료의 경우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이제 접근을 해서 열람은 했으나 이제 전체 입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1기 진실화의 위원회는 이제 신청 사건을 위주로 신청 사건에 따른 조사를 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3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위법한 인권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정도를 이제 확인하는 정도로 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과거사정리법 개정에 따라서 2기 진실화회가 출범을 해서 사실 다음 주에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이미 종료가 됐고, 네, 이제 정리기간 거쳐서 다음 주에 정말 위원회 문을 닫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번 2기 진화위에서 가장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이제 강록진 같은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단체 신청이 접수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 482명이 신청을 했고, 이게 2기 진화위에서 다루는 인권침해 단체 사건 중에서 신청인 규모로는 3번째에 달합니다. 그래서 2기 진화위에서는 이 강제징집과 녹화선도 공작의 이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을 하고 이 전체를 단체 사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을 해서 조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이제 보안사 개인별 조난 자료라고 부르는 이 마이크로필름 자료 2,417건 등을 포함해서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이제 81년부터 88년까지 선도 대상자 명단까지 전량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중복자를 제거하고 돌린 결과 이제 그 개인별 조난 자료의 경우에는 2,393명의 자료로 확인이 되고, 이제 전체 명단, 선도까지 포함한 전체 명단은 2,922명으로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5차까지 조사 보고서를 내는 동안 약간 계속 수치들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제가 재검수를 해서 확인을 한 표는 수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마지막 종합 보고서에 실었기 때문에 종합 보고서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별 조난 자료에는 이런 녹화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 보고서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이라고 불렀던 프락치 강요, 활용 계획, 활용 결과 보고, 그리고 뭐 접촉 결과 보고 같은 것들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시 동향 관찰 보고가 주로 진행이 됐고, 뭐 휴가를 나갔을 때 휴가 체류 동향 같은 것들도 보고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기진실화위원회에서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어떤 성과라고 한다면 강제징집과 녹화 선도의 어떤 시기와 피해 규모를 이제 좀 확대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징집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 이전의 공식적인 답변은 84년도 임시국회에서 병무청은 이 특별조치 기간 중에 시위 관련으로 조기징집된 사람이 465명이다라고 답변을 했었고요. 88년 50특위 때 국방부는 447명이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 과거 사이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다 의도적으로 축소된 숫자고 본인들이 확인을 한 결과 특별조치 기간 중에 강제징집된 사람은 1152명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기 진화위에서는 이제 박정희 정권 때까지 이 강제징집 시기를 넓혔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수가 더 크게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박정희 정권기의 강제징집 피해 현황 수치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전보다 훨씬 피해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녹화 선도 관련해서는 이제 선도 공작이 이제 저희 개인별 조난 자료 2417건을 분석을 해보니 이제 최소 1988년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다른 공작명들로 유사한 방침들이 존재하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922명 명단 중에서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해보니 이제 이 아래 표는 이제 보안사 자료 문건이거든요. 녹화 공작이 종료되던 시점에 특변자 심사 현황을 보안사에서 내놓았던 자료인데, 이걸로 보면은 이때까지 심사가 완료된 사람이 1,212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1,710명은 선도 대상자로 관리가 됐다라고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 진실화위원회에서는 이제 482명 신청인 중에서 총 5차례에 걸쳐서 462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이제 취하나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추가적인 자료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조사 중지를 의결하고 아마 3기 진화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이 결정된 462명의 현황을 보게 되면 이 중에서 345명이 강제징집과 이제 프락치 강요 공작 두 가지를 교집합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조치 이후 피해자는 이제 315명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교집합의 피해를 겪으신 분이 271명으로 거의 대다수가 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을 같이 겪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래프도 제가 이제 종합보고서에 마지막으로 수록을 한 자료인데요. 이제 입대 시기를 저희가 이제 조난 자료와 이제 진실규명 결정된 인원 대상으로 시기를 통계를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그 조난 자료 2,393명이 언제 입대를 했는지 입대 시기를 이제 시기로 구분을 한 것인데요. 물론 이제 특별조치 당시에 가장 많은 숫자 1,152명이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집이 된 것이죠. 근데 그 특별조치가 끝났다라고 한 이후에도 915명이 입대를 해서 선도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915명 중에서 심지어 아예 50 정권이 끝난 이후에 입대한 사람도 99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실 전두환 정권, 그러니까 특별조치 이후뿐만 아니라 전두환 정권 이후까지도 이런 선도나 이런 것들이 이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뭐 참고적으로 넣은 건데요. 이것도 저희 종합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393명 조난자료 통계를 제가 잡아서 이제 학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407명으로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기 진화에서 조사의 한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이게 신청 조사에 따른 한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22명의 명단과 자료를 확보를 했음에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더 본격적인 어떤 구체적인 조사를 많이 진행을 하지 못했고, 특히 이제 96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선도 이후의 보안사의 방침들, 그러니까 기무사의 방침들이 확인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과거사정리법상 이제 조사 대상 기간, 진실규명의 범위 기간이 아닌 것과 이제 신청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3기 진화이나 아니면 다른 형식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3기 진화이로 가게 된다면 이제 직권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직권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지 과제를 좀 몇 가지 설정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선도 업무 이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방첩사에 들어가서 자료 확인을 하다 보니 뭐 청미, 마파람, 구둘하나 이런 식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때 선도와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이나 뭐 종교, 노조 관련 이런 활동을 했던 전력이 있는 사병들을 보안사에서 발굴을 해서 관심 대상자로 명단을 다 만들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자료로는 96년까지 해당 자료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녹화선도 공작과 보안사 자체의 어떤 수사 공작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그 피해 현황을 밝히는 일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5차 조사 보고서 때 양방 공작이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안 사건들을 보안사가 이제 조작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선도나 녹화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했던 것들이 이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강제징집 시기를 저희가 박정희 정부 때까지 늘렸고, 그 이후 그리고 특별조치 이후까지 50정권 이후까지 늘려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체적인 피해 현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과 이제 구체적인 책임 규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심포지움 자리와 같이, 그러니까 강집과 이런 녹화 선도 공작에 대해서 기존에 연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후속 연구들을 좀 연계를 하고 종합을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개념화와 성격 규정들이 좀 엄밀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자료들은 모두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했고, 모두 다 저희 진실화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